자, 이제 오늘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지금 대위하고, 우리가, 취소를 배웁니다. 자, 270페이지인데, 그래서 270페이지에, 대위 파트를 배웁니다. 잠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거 먼저 전에, 지난번에, 269페이지에는, 그거 하나 냈죠? 399조에 있는 그 손해배상자 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려운, 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컨대, 채권자가, 그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받을 게 있는데, 그것이, 좀 손해배상이, 그 물건이 없어져가지고 손해배상이 됐어요. 그럴 때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내가 가져오는 거죠. 물건 대신에 손해배상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대위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권리,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 받았다면 채무자는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뭐냐면요. 그 전부대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전부대위예요, 전부대위. 그죠?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전부 다에 대한 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의 얻어서 대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당연히, 동의 필요 없이 당연히 대위하는데, 전부 배상에 대한 대위인데,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채권자 지체가 있죠. 채권자. 우리가, 그러면, 채무자가 물건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채권자가 지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변 보실까요?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구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채무자는 이행이 제공이 있는 때부터 지체 책임이 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채권자가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갖다 주는 순간에 안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지체 책임집니다. 401조 채권자 지체 중에 만약에 채권자가 이렇게 안 받는 중에 채무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는 당연히 채무불이행 책임을 안 집니다. 그죠? 채권자 때문에 지금 못 주는 거니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은 단순한 과실이라도 책임이 없는 것이고 당연히 채권자가 안 받는 거니까 이자가 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죠. 지체한 날부터는 이자를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걔가 안 받으니까. 그리고 403조에 채권자 지체로 인해서 그 채권자가 안 받으니까 또 다시 그 물건을 가져와서 보관을 해야 돼. 그럼 그때 보관 비용, 변제 비용에 대해서는 채권자 네가 내라. 네가 안 받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안 냈다면 이틀 동안 보관 비용 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조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위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례상 이제 우리가 대위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채권자 대위는 이제 그림에 보듯이 자 그림에 보세요. 그림 보시면 거기 중간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뭐죠? 갑이 을에 대해서 이게 채권자죠? 채무자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예컨대 돈을 받을 게 있다든지, 그죠? 각종 어떤 채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취소권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즉 형성권도 있습니다. 해제권, 판매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얘가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을의 권리, 을이 뭐죠? 우리 병에 대한 권리를 이것을 대위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5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계속 돈 안 줘. 근데 마침 을이 병에 대해서 그죠? 을이 병에 대해서 5천만 원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원래 채무자가, 이 채무자가, 이건 제3 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 채무자에게, 병에게 5천만 원 받아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5천만 원 받아서 줘야 되는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자력이야. 그죠? 별도로 뭐 충분한 집이 있거나 뭐 그러면 거기다 감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자력도 없어. 없으면서 권리를 안 행사하면요, 결국에는요, 이제 아쉬운 사람이 갑이 이 재산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나한테 가져올 수 있죠. 그걸 이제 채무자 권리를 대위하는 거다. 그래서 알 수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가 요건이 있는데, 다음과 그래서 요건이 다섯 가지 있는데, 이때 개념을 몇 개 아시려면요, 이 채권자가 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것을 피보존 채권이라고 합니다. 피보존 채권. 그리고 이 대위하고자 하는 채권, 이 을이 병한테 대해서 뭐 이것이 뭐 임대보증금이든 뭐든 간에 이 대위하고자 하는 채권이 뭐예요? 이것은 피대위 권리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피대위 채권이냐, 피보존 채권이냐, 피대위 권리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만약에 물론 이것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해도 되고 일반 청구를 해도 되는데요. 이 피보존 채권이 없다. 자, 이 채권이 없으면 이제 각하됩니다. 그죠? 각하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피보존 채권이 피대위 채권은 다른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게 좀 막 거슬려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르면은 사실은 한 5번, 6번, 10번 정도 돼야지 몸에 체화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안 되면 공부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은 우리가 공부가 안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공부가 안 된다는 개념이요. 똑같아. 예를 들면 뭔가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면 공부 안 돼요. 내가 매일매일 재밌으면 공부가 안 되겠어요? 당연히 공부 되겠지. 근데 뭔가 내가 재밌으려면 뭔가 이렇게 가지 치듯이 탁탁탁 내가 한 2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뭔가 탁탁 치고 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하면서 뒤에 가면서 이게 또 가야 되나. 근데 사람 공부할 때요. 얼마 남았나 봐 보는 것이지 얼마 왔나 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남았나 봐. 이 사람이 빨리빨리 진도빼줘야 되는데 그거만 봐. 근데 실제로는 무슨 얘기냐, 마음 심리적으로는 이거 까먹으면요 다시 돌아가기 싫어. 왜? 그건 뭐냐면 뇌 속에서 싫은 거야. 내가 옛날에 했던 거를 가나마 옛날에 했던 걸 좀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기억 안 나니까 뇌가 이제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뇌는 긴장해서 막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옛날 거 보라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야. 뇌는 자꾸 사인을 앞에 거 빨리 나가 하고 있는데 이 또 한편으로 시험은 옛날 것도 봐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샥 갔다가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공부할 때 이거는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거 바꿔. 나 시험장에서 피대의 권리를 피보전을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해? 실수가 아니지. 그건 뭔가 공부할 때부터 처음부터 진도를 작게 나가더라도 다지고 나가는 습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뭐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다지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시험에 못 붙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하튼 우리가 이 피보전 채권이 뭐냐? 금전, 비금전 거기에 뭐 청구권, 취소권, 뭐 해제권, 환매권 다 알 수 있는데 이혼 분할권은 안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배우고요. 자, 그러면 이때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요건은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 대위하려면요 아무나 다 대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권리를 마음대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대리라면 몰라도 이 사람이 돈이 있다는 이유로 보세요. 내가 돈 받을 게 있다는 이유로 또 어떤 취소권이 있다는 이유로 남의 거를 막 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러한 요건이 있을 때는 하는 거야. 그래서 그 5가지 요건이 뭐였죠? 첫째는 요거 1번. 채권자의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즉 한마디로 피보전 채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채권도 없으면서 대위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 자, 양가로 1번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5가지 보시죠? 쳐놓은 거. 두 번째는 보존의 필요성. 그죠?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이 채권을, 말 그대로 이 채권을 보존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채권이 있어야 돼, 보존할 채권. P라는 말은 이제 사실 P라는 게 잘 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약간 수동태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P고 할 때 상대방의 양념도 있지만 수동태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채권 중에서 내가 담보가 있는 채권이고요. 내가 담보가 있는 채권이고 담보가 없는 채권이 있어요. 이 담보가 있는 채권이 뭐라고 합니까?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여기도 같이 보호가 되는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자의 채권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 이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두 번째는 뭐죠? 이행기가 들어야 돼. 그렇죠? 이행기가. 그렇죠. 자기가 아직 채권이 갑이을한테 받을 채권이 2015년 말이에요. 그 말이면 아직 몇 달 남았다 그러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건 채무자의 권리 중에서 모든 권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즉, 그 사람이 일신 전속적 권리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 채무자 권리가 일신 전속적 권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닌 거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뭐죠?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해야 됩니다. 불행사. 그래서 그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죠? 채권자 대위 요건 하면요. 채벌이 일불. 채권자의 채권이 있을 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거, 그죠? 이행기가 있을 거, 그죠? 그 다음에 신, 전속적이 아닐 거, 불행사할 거. 이렇게 요건이 채권자 대위는 팍팍팍 튀어나와야 돼. 그냥 톡 치면 탁 튀어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이행기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은 정말 너무한 거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런 거 틀리면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틀려요. 왜냐면 어려운 것만 하다 보면요. 저런 것만 내도 막 흔들려. 취소권은 이행기가 필요 없는데 대위권은 이행기가 필요하네. 거꾸로 말하면요. 또 헷갈리네.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아까 채벌의 일부를 해가지고 채권자의 채권이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기한이 도래해야 된다는 말로 쓰는 것이죠. 같은 말이고요. 자, 이제 맨 위에 가서 그런 이제 개념을 이제 보신 다음에 270페이지로 갑니다. 5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그죠? 대위라는 것은, 보세요.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 이름은 안 돼. 대위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갑 이름으로. 이게 만약 대리였다 그러면요. 을의 대리인 갑.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위는 그냥 조금 대위야. 갑이야. 내 이름으로. 갑으로. 그죠? 그 대위와 차이점이에요. 볼까요? 그래서 따라서 대리는 현명주의지만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맨 위에. 자, 5번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채권자는 대리권의 행사로서, 그죠? 책임 재산에 대해, 그죠?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면제하는 등 처분이 안 됩니다. 가가지고 얘가 가서, 그래요. 가가지고 병한테, 야, 5천만 원 감면해 줄게.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려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제가 마음대로, 야, 너 감면해 줄게. 그죠? 그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이 404조입니다. 지문 조문은.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가 있을 때, 제함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이,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채무자의 채권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관계없어요. 채권이 있으면 돼요. 이 채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끝자락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은 아까 채볼이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 가불간의 채권은 청구권, 취소권, 해제권, 환불권도 되고 기한 조건은 안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재산분할권 안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볼까요? 우리가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만 그 채권자의 채권이 제함 채무자 채권마다 관계없어요. 그런데 요것은 내가 2015년 5월 달에 줬고요. 요 의병, 이때 임대보증금은 이 사람이 2016년 4월 달에 생겨요. 꼭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있어 관계없어요. 그죠? 이렇게 또 나중에 써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재산분할권은 우리가 대의할 수 없다. 불확정 예컨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분할 대의권을 딸 수 있고요. 또 대의권에 대해서는 아까 그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다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채무자가 사기를 이유로 하는 취소권도 대의할 수 있다. 그죠? 지금 저 그림이 약간 요 그림이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요 앞에까지 요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림이 이동을 좀 이따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후견인에 대한 그것들은 취소권은 안 된다고 옛날 판례가 있습니다. 옛날 판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판례 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속한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채무자 본인의 조합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그 조합의 탈퇴 의사를 대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병이 조합이고요. 조합이고 이 사람이 그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아까 제가 참 여기 있는 그림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오셔가지고 여기 갖다 놔야 돼요. 여기다. 그림이 잠깐 밀려왔어요. 그 다음에 됐죠? 여기 있는 그림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나중에 복사 다시 이따 해드릴게요. 그 채무자가 지금 보세요. 채무자가 지금 조합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합에다가 5천만 원을 투자한 게 있어. 그러면 이 조합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이 지분에 대한 이 출자 지분에 대한 채권을 압류를 하겠죠. 근데 압류해야 되는데 이 조합에서 조합에서 탈퇴를 해야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탈퇴하는 것을 누가 대신해요? 이 탈퇴권을 채권자가 내용증명으로 탈퇴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겠죠. 그런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왜냐하면 얘가 탈퇴해야 되니까 탈퇴를 얘는 안 하겠지. 근데 갑이 돼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거기 끝에 채권자 대위로 조합에 탈퇴한다는 것을 대위할 수 있어요. 그럼 내용을 보내는 거죠. 탈퇴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물청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채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 박스에 있는 거고 왼쪽이죠. 주로 이제 토지거래 협력에 대한 의무라든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거래 등기가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줘야 될 권리가 있죠. 그거 대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계약을 했는데 얘가 토지거래 허가를 안 해. 그러면 갑이 대신 대위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똑같이 채권자 취소권도 할 수 있고 공유 분할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거기 가압류 가처분 써놓으세요. 4번에다가 가압류나 가처분도 대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을이 여기다 가압류 해야 되는데 얘가 가압류 안 하는 거야. 그럼 가압류나 가처분도 대의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거꾸로 병이 을에 대해서 만약에 가압류했다. 거꾸로 그러면요. 갑은 뭐죠? 갑은 이 본안 제소 명령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가압류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다가 병이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 났어. 여기다 이게 2억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2억을 받았겠잖아요. 받을 게 있는데 얘가 가압류였어. 그죠? 이 가압류 때문에 사실 얘가 을이 이 집을 팔아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팔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근데 얘는 지금 별 돈도 없고 관심도 없어. 어차피 얘는 얘한테 어차피 얘 주나 얘도 똑같으니까 얘는 그게 마음대로 알아요.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누가예요? 갑이 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원래는 을이 이 본안 소송을 하라라는 소송을 한 다음에 2주 안에 본안 소송 안 하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안 해. 그러면 이 본안 제소 명령을 갑이 하고요. 또 가압류 취소도 얘가 하고. 그래서 가압류나 가압류 취소는 채권자 대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에도 나오지만 여기도 대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이신청, 가압류 이신청은 대의할 수 없어요. 그죠? 뭐 이신청 써놓으세요. 항소 이런 건 대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고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전 채권적 권리뿐만 아니라 물권적 권리도 대의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권리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권적 청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지금 5번에 땅 소유자가 가로 안에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땅 소유자는 뭐죠? 건물주에 대해서 야 건물 철거해. 이 철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의 누가 있습니까? 점유자가 이제 임차인이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임대차 하에나 건물 인도 청구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땅 주인인데, 자, 이 땅 소유자고 얘는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일 때, 이때 이 땅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너 나가라, 그죠? 점유로 나가라. 이거를 안 할 때 사람이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런 인도 청구 대할 수 있고요. 그러나 오른쪽처럼 뭐 어떤 공무원연금, 이 공무원연금은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요. 뭐 이신청 항고 안 되고요. 그 양도 통지도 안 되고, 또 이혼분할 청구권 이것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죠? 거기 제가 써놓은 게, 예. 그 다음에 밑에,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친족 관계, 친생 부인권, 혼인 취소권, 이혼 청구권 같은 거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부계약 취소권 보세요. 부부계약 취소권, 부양 청구권, 상속과 승인이라든지 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권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또 나가서 밑에 피해자의 의료인, 자 우리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의료인인, 즉 한마디 병원이 피해자한테 뭐가 받을 게 있죠? 치료비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치료비 청구권에 대해서 좀
그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취업 정권에 대해서 압류나 대위 행사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원래 보세요. 지금 이거죠. 국립병원에 있다 이거죠. 의사가. 지금 여기 피해자가 있어요. 환자. 그리고 여기서 의료인이 있어요. 의료인. 병원이겠죠. 병원. 의사가. 그러면 원래 치료비가 2천만 원 나오면 이 치료비에 대해서는 원래 압류 금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병원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주는 그건 압류할 수 있죠. 이거는 치료비니까 그건 됩니다. 지금 제가 그 그림이 제가 다시 한번 그 271페이지에다가요. 그 박스 위에다가 채권자 채권이 아니고 써놓으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피대위 채권이라고 피대위 채권이라고 쓰세요. 피대위 채권. 박스 위에 가운데 박스 큰 박스 위에 피대위 채권이고 밑에도 피대위 채권의 부정 이렇게 써놓으시고. 예, 자 아마 나중에는 자료 올릴 때는 제가 깨끗이 올릴 건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러면 지금 이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채권이 없을 때는 아예 대입 안 되죠. 이 피보전 채권이 없다. 이 피보전 채권이 없으면 뭐죠? 아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각하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272페이지에 대입권은 그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고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흠결됐을 때는 부적법 해도 각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보전 권리가 없다든지 뒤에 보게 되는 필요성이 없다면 그것은 각하한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채권자 대입을 통해서 피보전 채권이 없다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의를 기각이 아니고 기각은 뭐죠? 이유가 있냐 없냐 문제고 아예 이건 각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기출문제고요. 그러면 우리가 4번에 아까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기는 거기 그 제함채권 채권보다 먼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함자에게 대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채권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채권이 2014년 거고요. 얘는 2015년 거야. 관계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채보리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 보시면 채권자 대위로서 그 제함자에 대해서 권리를 대위 행사하려면은 과연 그 채무자의 채권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각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채권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의? 채무자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의리병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가 있고요. 금전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돈 받을 게 있고, 그런데 돈 받을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집을 나가라라는 명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볼까요? 따라서 1항에 만약에 금전 채권일 때는요. 채무자가 적어도 무자력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요. 뭐하러 하겠어요, 대위로. 그죠? 따라서 거기에 채무자의 재산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를 비롯해서 총 채권을 변제자에게 부족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1억이 있어요. 1억이. 그죠? 가진 게 1억이에요. 그죠? 전세보증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자기 사는 집이야. 근데 이제 우리 병한테 물품 채권이 2억이 있대요. 그죠? 그러면 이 이때는 값은 내가 받을 게 5천만 원이야. 그러면요, 이건 대위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우리 살고 있는 집에다가 가압류를 해야 돼. 그죠? 이건 채무자 재산을 보존, 이건 얘가 충분해. 이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이게 2억이야. 그죠? 되죠? 또 하나는,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 뺏어와야 돼. 이번에는 얘 갑이라는 사람은 5천만 원입니다. 근데 갑 2가 또 있어. 갑 2가 5천만 원이야. 갑 3가 있어. 많어. 채권자. 이거 1억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 총 채권자의 채권을 합해서 이거보다 많으면 이 사람은 채무가 초과니까 무자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력이란 말이 약간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땡볕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채무보다 채권자의 채권의 총계 합계가 더 많았을 때 이게 되는 것이지 얘가 돈이 뭐 한 푼도 없다 거지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그런 말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보니까 그 대위 행사하는 채권자 갑반을 비롯해서 총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해서 한마디로 재산보다는 채무 초과 상태 말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 말해요. 언제까지? 군 재판에 대한 사실심 변론 종결식 보니까 이건 뭐 빚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대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돈 같은 경우는 요 채권하고 채무자 재산하고 비교해서 이 채무가 초과되면 대위할 수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아닌 경우는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이게 소유자야. 얘가 매도했어요. 그럼요.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이 소유권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이건 임차인이야.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여기다 임대차를 냈어. 근데 임대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채권이 있는데 야 등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등기를 해주겠는데 난 인도는 못하겠어. 왜? 집을 샀다는 것은 뭐죠? 집을 다 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로 그런 말을 해. 내가 임차를 했는데 병이 안 나가네? 병이 안 나가고 있어. 야, 안 나가는 걸 어떻게 내보내냐? 그래? 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건 네가 그럼 안 나가면 너 임대기간 끝났으니까 판결 받아가지고, 뭐죠? 명도 소송 해가지고 쫓아내야지. 그랬더니 얘가 그래요? 난 그런 거 못해. 성질상. 난 떨려서 못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거는 무자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죠. 얘가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안 하겠다. 난 교회도 다니고 그런 거 못해. 난 남 가슴 아프면 못해. 그럼 누가 합니까? 이거는 금전 채권이 아니지만 얘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금전 채권이 아닐 때는요, 이게 명도 같은 뭐 나가라 인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결국에는 금전 채권에 뭐가 필요 없어요. 무자력은 필요 없어요. 무장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그걸 다시 말하면 그걸 다른 말로 해가지고 특정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특정된 채권의 경우는 무자력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뭐 의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가 있습니다. 자, 밑에 무자력이라는 것은 전혀 자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권을 우리가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채권자를 비롯해서 총 채권자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채무 초과 상태를 말합니다. 그 표현을 자꾸 눈에 익으셔야 됩니다. 채무 초과 상태구나. 그러나 아까 명도 소송할 때는 무자력은 필요 없습니다. 볼까요? 자, 이번엔 반대로 임대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임대보증금을 달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이 가옥을 이행해야 됩니다. 가옥을 그 집을 비워줘야 돼. 그러면 그때 명도를 할 때 그것이 내가
돈 받을 게 있다고 아니죠. 이때는 이 명도에 대해서는 무자력의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물건의 문제지 돈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지. 그죠? 자, 2007년도 판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문제는 그 채권자 대위권으로서, 행사요건으로서, 채권의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물권적 채권에 대해서, 피보존 권리로 하는 대위권이 인정됩니까? 인데요. 자, 볼까요? 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채권자가 보존하는 권리와 대위에서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는 둘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에서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 즉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에 대한 현실적 이행을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채권자는 채무자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끊었죠. 따라서 피보존 채권, 갑이죠. 채권이 특정 채권이라도 반드시 순차 매도가 되거나 또 임대차에서 소유권 등의 청구권이거나 아까 봤었죠. 우리가 예를 들었죠. 또 인도 청구권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꼭 대위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위권의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요거죠. 명도 같은 그런 권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지금 이것은 지금 이렇게 명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채무자만 행사하는 일신 전속적인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임대인이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에 맡겨져 있는 행사상, 즉 반드시 행사할 때 일신 전속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해지권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아까 그죠?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하는 거죠. 대위에서. 그러니까 얘가 그래. 병이라는 사람이. 야, 해지를 왜 네가 하냐? 얘가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야, 해지는 임대인도 아닌데 왜 네가 해? 그건 대위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고를 해서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피보존 채권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이 됐다 이거예요. 그죠? 이미 이겼어요. 그러면 제함 채무자는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는 거다. 볼까요? 대위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존된 청구권에 의해서 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제함 채무자는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채권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병이 그래요. 네가 야 소송 똑바로 하지 이거 다시 아니야.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그죠? 따라서 다음 페이지 다른 권리 구제에 사항이 있었다는 등 사정이 우리가 채권자의 필요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땅 소유권입니다. 자,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땅 주인입니다.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었더라도 우리가 그 퇴거 청구와 임대인을 대의해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인도를 청구는 그 요건을 달리한다. 따라서 퇴거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이 우리가 보존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갑이 땅 주인이고요. 땅 주인이고 갑이 채무자는 건물이었어요.
건물주죠. 그리고 여기 병, 이제 제함채무자, 제함채무자가 이제 여기 임차인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주가 얘한테 너 나가라는 말 못하는 거야. 또 안 하죠, 둘이서. 그죠? 안 하니까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대위에서 너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밑에 2009년 놓고, 우리가 채권자 대위할 때 어떤 경우는 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때 그 제함자 명의로 된 가등기가 맞춰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재산을 해서 적어도 그 금액을 제외됩니까? 그 제외해야겠죠, 그죠? 제외했죠. 지금 이제 여기 을에 대해서 여기다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K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뭐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3억이에요. 근데 가등기가 이게 뭐 담보 가등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2억짜리입니다. 2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갑이 을의 권리를 가져와요. 갑이 을의 권리를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 가등기에 대한 2억을 빼야죠. 즉 뭐죠? 한마디로 가등기권자한테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가등기를 뺀 1억만큼만 가져오는 것이지 가등기 말소자가 가져옵니까? 이미 가등기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적어도 제외된다. 따라서 보세요. 따라서 채무자의 적재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미 제함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됐다면은 그 집행을 통해서 변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가등기 담보에 따라서 담보 가등기네. 따라서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물론 집행을 통해서 경매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죠? 실질적으로 제한적 가치가 없죠. 왜냐면 이게 3억이라도 이 2억을 빼주고 가져갈 거냐. 만약 이게 3억이라면 대의할 게 없죠. 재산은 있는데 재산은 있지만 이게 가등기가 안 됐다면 3억을 뺏어올 수 있지만 이미 가등기 가치가 있다면 그런 가치가 없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제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다번에 자, 채권 아까 채벌이 일부라고 이행기죠, 이행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2조 본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렇죠. 할 수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그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지만 급박한 경우는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보존행위 두 가지죠.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이 보존행위 두 가지 경우는요. 이행기 전야도 가능합니다. 제일 잘 나오죠. 우리가 그 원래 이 갑이 을한테 이제 변제가 도달했지만 두 가지 허가 보존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리의 불행사가 있고 아까 마본이 이게 좀 위치가 이거죠. 이쪽에 아까 박스에 있는 거 이쪽에 있던 거 가져가는 게 이거죠. 이쪽에 있는 것들 이게 일신 전속적인 것이 아닐 것인데 이게 한마디로 내가 채권자 대위를 해야 될 객체, 채권자 대위해야 될 객체는 여기 있는 것들이 무슨 채권이냐는 오로지 채무자가 전속 조건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죠? 그런데 내가, 너가, 보세요. 이 을과 병사에 이혼한다. 자, 이혼을 내가 강요할 수 있어요? 니네끼리 이혼해. 안 되는 거야, 대위가. 따라서 거기 적어도 일신 전속적 권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채권자 대위 객체인데,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것인데,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보존과 관련이 있는 뭐죠? 한마디로 재산권들이에요, 재산권들. 그 재산권은 종류를 묻지 않고 대위권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청구권뿐만 아니라 등기 청구권, 아까 상계권, 물권이죠. 그래서 아까 그림이 이렇게 있던 거를 이리 가져와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대위권, 취소권 아까 봤던 것들이에요. 다 써놨는데 소재기, 집행신청, 제함자의소 할 수 있고 최근에는요 이행인수에 대한 것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번입니다. 박스 안에 이행인수란 것은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럴 때 인수인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좀 인수를 안 한 거죠. 얘가 그럴 때 그러한 인수 청구 또 그러한 채무자 인수 청구권도 하나의 재산권이고 일신 전속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대의할 수 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의할 수 없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일신 전속권으로서 좀 가족법상의 권리. 그렇죠. 뭐 혼인하라, 이혼하라. 이건 안 되죠. 남의 뭐 의뢰대해서 너 이혼해. 돈도 없는데, 그죠? 또 뭐 혼인을 취소해. 뭐 친생을 부인해. 이거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주의할 것은요. 여기에 부양 청구권도 안 되고요. 그건 부양 청구권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뭐 상속을 포기해.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혼. 요즘에 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만한 청구권. 물론 압류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알 수 있고요. 대위권의 행사는요, 대위권의 행사가 중요하죠. 이제 일단은 이 대위권은 일단은 뭐 내용 증명으로 보통 보내는데 보세요. 행사의 방법은 재판상 재판이 다 됩니다. 재판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채권자는 아까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데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재판상 행사를 하여양 하마도 소장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위권 행사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유명한 그 405조 조문이 있습니다. 405조 조문이 있어요. 채권자는 우리가 보존 행위 외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거죠? 보세요. 갑이 을을 대위해서 야, 너 나가. 너 빨리 여기 을의 집에 나가라 너. 그러면 갑이 병에게 야 계약을 해지야. 야 계약을 을과 병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너 나가. 라고 청구를 했어요. 뭐 내용 증명으로 했던 소장을 했던 관계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얘한테도 알려야 돼. 그죠?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통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채무자에게도 통지를 하라는 것인데 보세요. 문제는 이때 이 항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채권자 대의 통지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당연히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죠. 그죠? 자기가 을이 병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팔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그 처분을 해도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또 둘이 야 통지한 다음에 둘이서 짜고서 팔았다든지 이거 안 됩니다. 그것은 그죠? 이미 대위 행사했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통지를 했다는 것은 보세요. 채권자 대위에 따라서 통지한 용어인데, 자, 우리가 405조 2항에 따르면, 일단 통지를 받은 다음에는,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가 된다. 이는 처분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임대보증 받겠다는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 갑은 병한테 통지한 다음에, 자, 을한테 채권자 대위를 통지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 채권이 양도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되느냐? 만약에 병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행위는 보세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조문에 처분하는 행위만 안 되는 것이지 돈을 받는 것은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처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죽으시고 채무자가 돈을 받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또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도 채무자가 처분행위가 아니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보세요. 등기를 병의 을한테 등기했어요. 등기를 안 해가지고 했어. 그럼 다시 또 우리 병한테 할 수 있죠, 등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를 받아오거나 돈을 받는 행위는 그것은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과 달래죠. 채권자 대위 채권자의 대위는요. 채권자 대위는 처분하는 행위만 안 되고요. 돈을 받거나 등기를 받는 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사집행법상 배우는 가압류 가처분은요. 처분행위도 안 되고요. 변제를 받는 것도 안 돼요. 그건 가압류 가처분의 권리야. 그죠? 우리가 만약에 가압류했다면요. 변제 수령행위도 안 됩니다. 그러나 대위는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위는 지장이 없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에 나온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합의할 수 있느냐,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자, 이제 을병간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그런 소유권, 예컨대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 나면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탈락할 수도 있고요. 받을 권리가, 또 이게 만약에 이게 돈이라면 매매대금 달랄 수 있겠죠. 즉 을이 병간에 매매를 한다면 돈 받겠다면 돈을 달라 쓸 거고, 또 이게 소유권 등기라면 너 병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둘이 얘한테 채권자 대위, 태권자 대위 한다라는 통지입니다.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매매했는데 너 그거 나한테 넘겨 라고 통지를 딱 했어요. 했더니 둘이서 계약을 할게. 이 둘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죠?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둘이 맞지 않으면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해제는 자유 아니야? 얘가 청구했다고 병이 문제가 있는데 계약을 안 해? 그죠? 그러면 계약 해제는 자유인데 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 마음대로 못해?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가 해제는 계약을 깬다는 얘기는 물론 계약을 깨는 건 자유예요. 그죠? 내가 계약을 깨는 거는 이 둘 사이의 계약이니까 둘이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쓰든 계약서를 찢든 계약은 자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해제가 합의 해제, 그냥 둘이서 합의로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계약 옆에 집이야. 우리 계약합시다. 저녁 때 그래요. 그럼 좀 계약합시다. 내일 10시 만납시다. 그래요. 그다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난 그냥 살지 뭐. 옆집에서 같이 뭐. 그래요? 어쩌면서 똑같이 그럽시다 그래요. 그럼 계약을 하는 거나 계약을 관두는 거나 이건 뭐예요? 이건 그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둘이 그냥 싫은 거야. 또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합의 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법정 해제가 있어요. 법정 해제. 이거는 민법 544조, 545조, 546조의 조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아까 합의해제라는 것은요, 둘이 문제가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기 싫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정해제라는 것은, 이 법정해제는 우리 법에서는 배웠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채무불이행을 해. 그래서 법에서 해제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행지체, 자 이행지체를 하거나 이행이 불능되거나, 그죠? 자 우리가 이행지체를 하도 끌어. 아 잠금 달라는 말을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야 간두자, 해제. 그러면 그거는 합의해제와 달리 법정해제. 자 법정해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행지체든 이행불능이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법정해제와 합의해제는 다른 거 아니냐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갑이 기껏 얘한테 대위 행사 했더니 둘이서 한마디로 대위권 행사를 안 하려고 짜고서 합의 해제는 짜고 할 수도 있어요. 둘이서. 그죠? 그거 어떻게 알아? 하필이면 갑이 병한테 대위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용 증명가지고 야 합의 해제 했거든.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이행지차에 있어서 하는 해제는요. 이 법정 해제는 얘가 대위 행사를 하든 말든 법정 해제는 해야죠. 그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판례 보면요. 판례. 채권자가 그 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그 매매 계약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일단은 채권자 대위하면서 보세요. 채권자 대위하면서요. 아예 제함 채무자의 권한에 대해서 가처분까지 해놨어요. 그 얘기는 채무자가 그 대위 행사를 알았죠. 대위 행사까지 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합의 해제를 했다는 것은 저 그때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그건 합의란 것은 가짜라 해제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해제. 됐죠? 그러나 밑에 2번에 보세요. 2번에 채권자가 대위 통지했는데 그 제함 채무자가 뭐요? 죽으세요. 채무 불이행. 한마디로 우리 돈을 안 주는 바람에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했어요. 그 해제로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죠? 이것이 2012년 5월 17일 날 2011다 8723호라는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뀐 판례예요. 볼까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가 우리 잔금을 안 줘.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통해서 통지 전의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자동 해제하거나 아니면 제함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했어. 그때 그 제함 채무자 병은 그 계약 해제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 집 넘겨 그러면 집 안 줘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 해제는 오히려 법정 해제는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할 수 없어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거기는 판례 하나 보고 한번 쉬죠.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이제 이런 판례도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내용 한번. 405조 2항은 채무자가 그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 그죠?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서 처분해도 채권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언더라인에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 행사권을 알았죠. 안 후에 그때 가서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처분 행위를 허용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함 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 법정 해제 동남아 치세요. 법정 해제라는 것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해서 그래서 제함자 쪽에서 정당한 법적 대응으로 상관이냐. 또 채권이 만약에 압류, 가압류가 됐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압류나 가압류된 채권의 발생 원인은 기본 계약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압류가 가압류해도
기본 계약의 해제는 인정한다. 그런 점과 균형을 이루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행법상 봤어요. 판례가. 우리가 갑의 병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도요. 얘는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압류, 가압류가 들어올 때는 해제할 수 있는데 채권자 대위가 들어오면 왜 해제 못하느냐.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법정 해제는 압류가 들어오든 채권자가 대위 들어오든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언더라인 가운데 보세요. 따라서 채무자가 계속 채무 불이행을 함으로써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 불이행함으로써 그 통전에 과거에 그 체결된 약정에 따라서 그 계약에 자동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또 통지받은 다음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함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했다면 그 제함 채무자는 세무 치시고 주어죠? 세무 치시고 계약을 해제를 함으로써 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해제를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뭐죠?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은 주장이랑 같은 말을 썼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법정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갑이 아무리 대위권을 행사했더라도요, 법정 해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보셨다가